나마스테. 오래간만에 뵙습니다. 제가 겨울이 되면 언제부터인가 온도성 알레르기, 그러니까 공기가 좀 바뀌고 공기가 좀 안 좋고 그러면 아마 호흡기에 관련된 것일 것 같은데, 알러지가 생겨서 비염처럼 코를 훌쩍거리게 되고 콧물이 좀 나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이게 감기인가 생각하면서 감기약도 먹어보고 했는데요, 아닌 것 같고 비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콧물 알러지 이런 비염약도 사다가 좀 먹어봤는데 약간 좀 나아진 것 같긴 하네요. 그렇게 밖에는 이제 겨울비치고는 철철하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. 글쎄, 눈이 왔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 또는 바램도 좀 있었긴 했는데,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어린아이도 아닌데 왜 갑자기 눈이냐. 눈이 올 때가 되었고요. 또 그 앞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동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나름 열심히 농부로서의 소임 그리고 역할, 결과까지 잘 해냈습니다. 그러다 보면 한 해의 농사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. 내년을 위한 준비 작업까지 했으니까 거름 내고, 그 다음에 하우스 만들 자리 다지고 그런 것까지 다 했으면 괜찮은 농부죠. 제가 늘 걱정하는 대로 무성해진 풀들, 초록이 깊어지는 6, 7, 8 이때쯤에는 밭은 정말 제초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한은 손대기가 어려울 만큼 힘듭니다. 풀 때문에요. 매해 항상 느끼고 있는 거지만 글쎄 여전히 그 뾰족한 대책은 없어요. 언젠가 10년 이내라고 생각이 드는데, 아마도 제 생각에는 로봇가 꼭 필요한 것이 농사일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주로 로봇은 로봇이라고 하지, 로봇. 요새는 많이 발전한 것 같고, 그런데 가장 먼저 발전하는 부분이 무기산업이라고 하잖아요. 그리고 이 로봇도 알고 보면 최첨단 무기를 이끄는 선봉 역할을 하고 있죠. 인간이 이롭게 한다고 최첨단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이러니하게 인간을 가장 쉽게 죽이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게 모순이기도 하고 착잡해지기도 하지만, 그 이런 효율성이 방향만 바꾼다면 좋게 잘 예쁘게
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자면 그 숨어있는 그 게릴라들을 찾아내서 뭐 적외선 탐지기가 됐든지 성능의 망원 렌즈가 됐든가 찾아서 숨어있는 적들까지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낸 드론이 지금은 딱 그 거리 설정, 면적 설정만 해놓으면 농약을 큰 돈까지 다 살포하기도 하고요. 사람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구조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사람을 옮겨주는 정도의 무게까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. 밀리터리용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결국 밤 농사용이나 서바이벌 생존을 위한 어떤 응급적인 거 이런 걸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앞으로는 이 풀을 뽑거나 또는 풀을 매거나 물을 주거나 뭐 등등 단일에도 필요한 이런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어디 로봇 박람회에 가서 개 형태의 로봇을 이렇게 밀고 던지고 해가지고 그게 뭐 인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까지도 하면서 욕을 먹고 있는 경우도 봤는데 그건 좀 많이 오바된 얘기고 기계는 인간을 위한 희생의 도구가 아니고 좀 더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 거죠. 수발드는 로봇, 집사형 로봇, 간호형 로봇 이런 것들도 이제는 상용화되고 실용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죠. 그렇다 보면 아마도 이렇게 빠른 속도들로 이렇게 기술들이 서로가 융합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10년 이내에 아마 집에는 그 인공지능형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수발드는 그런 로봇이 집에 하나씩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실제 가능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필요한 수요자가 있고 또 그 수요자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팔려고 하는 공급자가 있다면 그 시간의 갭은 그렇게 길 이유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의 데이터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을 거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할 뿐이죠. 여전히 그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. 옛날 아마도 초등학교 5, 6학년, 6학년 정도 된 걸로 기억돼요. 여학생들은 가사, 남학생들은 기술이라고 해서 똑같이 수업하다가 그 하나로 수업을 과목이 달라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여학생들은 그때 뭐 꽃꽂이, 뭐 원예, 뭐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바느질 이런 거 배웠던 것 같고요. 남학생들은 이제 기술이라고 했지만 도구, 망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하며 아무튼 기계적인 걸 얘기했던 것 같긴 해요.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은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신 이제 소아마비 그 질환을 가지고 계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다니셨는데 자기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잘 안돼요.
자기는 이제 이렇게 목발 짚고 걸어 다니지 않고 이렇게 바퀴가 자동으로 굴러가는 그런 거에 앉아서 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, 또 학생들 우리한테는 집집마다 테레비가 있을 것이며 집집마다 자전거가 한 대씩 있을 거며 집집마다 전화기가 한 대씩 있을 거라고 했어요. 그리고 학생들은 와 하고 웃었죠. 좋다는 뜻 포함, 어이없다는 뜻 포함한 웃음이었어요.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집집마다 자전거는 고사하고 먼 길을 걸어서 왔고, 책보를 메고 학교를 왔고,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온 학생들이 자전거 한 대씩 있다고 한 얘기는 엄청난 얘기죠. 자전거 하나 사려면 참 아주 등록금보다 더 비싼 자전거,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들 있는 집, 그것도 좀 있는 집이겠죠. 멀리 떨어진 학교를 통학하려니 자전거가 필요한 정도. 그래서 동네에 사람이 타는 승용용으로는 한 서너 대 정도가 전부고, 신사용이라 그때는 그랬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짐을 싣는 짐바, 그러니까 막 뒤에 그러니까 안장이 높고 튼튼하게 생긴 자전거예요. 우리는 짐 실는 용인데 짐바라고 불렀죠. 짐 바이시클 맞는 얘기인가? 어쨌든 거기에는 10명도 태웠어요. 우리는 학생들 가면서 잘 타는 친구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막 끼어서 이렇게 서커스 하듯이 타고 간 기억도 있습니다. 다시 얘기를 돌리면 그 기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았어요. 그것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는 거의 맞았습니다. TV가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, 그것도 칼라 TV 쪽으로 옮겨간 것도 굉장히 짧은 시기였죠. 그리고 동네마다 누구네 집 전화 왔으니까 받으세요 하면서 5분 10분 걸리도록 뛰어가서 동네 회관에 또는 마을 이장 집에 있었던 전화, 자석식 전화 막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, 그리고 직접 전화하려면 우체국으로 가서 했었죠. 돈 주고. 그런 시기에서 느닷없이 집집마다 다이얼식 전화, 그 다음 다이얼식 전화가 한 5, 6년? 조금 더 됐나요? 그러다가 이제 무턴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거의 집집마다 생겨났죠. 집집마다 보급이 된 거죠. 별로 놀랄 일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요. 그러다가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큰 핸드폰 하나씩 폼나게 갖고 다녔던 친구들, 모토로라 무전기같이 큰 거, 거의 건달 패거리들이나 썼던 그런 핸드폰이 불과 2, 3년 지나자마자 보급형으로 조그만해지고 바뀌었죠. 물론 그 안에 그 삐삐라는 게 있어가지고 삐삐가 한때 유행한 적도 있었고요. 이렇게 빠르게 전화기도 바뀌었습니다.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휠체어, 전동 휠체어. 요즘에는 나이 먹은 할머니, 할아버지들, 시골에 있는 분들도 또 타고 다니시는 그런 전동 휠체어가 생겨났고요. 단지 하나
맞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든 집에 자전거 한 대씩 있었던 게 아니고 집에 자동차가 하나씩 있게 될 거라는 거. 자전거에서 자동차로 바뀌어서 변했다는 거. 그거 하나만 못 맞추신 거예요. 요즘에는 집에 자동차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거의 다 갖고 있는 경우도 많죠. 아들, 딸, 부모, 부부, 변화무쌍한 세상이 되었어요. 그렇다면 이제 개인용 로봇 하나씩 보조, 사무, 잡무, 간호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대리할 수 있는 그 로봇이 10년 안에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 독거형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. 가족이 없이 혼자 있는 사람들 더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미 수요는 충분하고 수요 욕구는 공급자만 때를 맞춰서 잘 진행이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용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이 농사용 로봇도 나올 거다, 그런 기대가 생겼다는 얘기 드려요. 오늘은 11월 30날 화요일입니다. 오늘 내일 일기예보는 상당히 춥다고 했고 강원도나 뭐 이런 산간 지역에는 눈이 올 수 있다고 했으니 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여기는 비가 오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오늘은 그 카메라를 최대한 가까이 좀 당겨서 눈을 맞추고 얘기해 보려 했어요. 녹화하는 속에 그 기계적 노이즈가 좀 이렇게 들어가요, 자꾸.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11월 마지막 날 달력을 쫙 찢었더니 단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 달이 보이네요. 또 그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. 오고 가는 것, 그것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시간은 마냥 제 자리에 있고 실로 변하는 것은 사람 또는 물상뿐이다라고 말한 그 의미로 한번 새겨봅니다.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 기탄잘리 신께 드린 노래 시집 중에서 하나 이 편이 되게 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. 95 탄생의 기억좌편. 내가 처음 생명의 문턱을 넘던 순간을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. 어떤 힘이 이 광활한 신비를 향해 한밤에 꽃봉오리가 피어나듯 나를 세상에 나오게 했을까요? 아침이 밝아오고 햇살 비출 때 나는 이 세상에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름도 모습도 없는 미지의 힘이 내 어머니의 모습으로
손 내밀어 나를 품에 안아 일으켰음을 알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생명이 다할 때도 미지의 그 힘이 예전에 낯익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. 나는 이 삶을 사랑하기에 나의 죽음 또한 사랑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. 마치 어머니의 오른쪽 젖가슴에서 떨어져 울다가도 왼쪽 젖가슴을 물려주면 안심하는 아이처럼 말입니다.